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융주의 대장이죠. 말이 필요 없는 1등 은행 JP모건 체이스, 티커는 JPM.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금융요새라는 별명을 딱 증명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오히려 좀 주춤했어요. 맞아요. 월가의 거인이 마주한 새로운 기회와 위협. 오늘 그 속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2025년 연간 매출이 1,850억 달러를 넘었고요.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 그 ROTCE가 18%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치를 유지했어요. 잠깐만요. ROTC라면 그 은행이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나 이거 보여주는 핵심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18%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업계 쾌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시장의 관심은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 다음으로 넘어갔군요. 네, 바로 다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그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좋은 것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4분기 실적만 봐도 투자은행 IB 수수료가 전년 대비 49%나 늘고 네,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40%나 치솟았더라고요. 네. 이게 한쪽 사업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바로 메워주는 이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JP모건의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JP모건의 핵심 경쟁력인 다각화된 사업 모델이거든요. 소비자 금융 CCB, 그리고 기업 및 투자은행 CIB, 또 자산 및 자산관리 AWM, 이 세 개의 거대한 다리가 서로를 아주 단단히 받쳐주고 있죠. 아, 이런 안정성 덕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같은 경쟁사들보다 항상 더 높은 주가 수익 비율, PE를 인정받는 거고요. 그래서 JP모건 주가가 늘 한 15배 수준으로 다른 은행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거군요. 일종의 안정성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프리미엄의 진짜 기반이 단순히 사업 부문이 나뉜 것뿐만 아니라 그 밑을 받치고 있는 막강한 고객 기반에 있다고 봐요. 2025년 한 해에만 새로 만든 당좌 예금 계좌가 170만 개, 와, 신규 카드 계좌는 무려 1,040만 개를 유치했습니다. 1,040만 개요? 네. 이 고객들이야말로 금융 요새에 무너지지 않는 성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정말 탄탄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버는데 왜 갑자기 2026년 비용 가이던스를 1,050억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올린 걸까요? 전년보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게 더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발표 때 와우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는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의 답변은 아주 명확해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네, 특히 기술 분야,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AI에 대한 베팅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AI 투자라. 요즘 AI 얘기 안 하는 기업이 없긴 한데 JP모건은 그냥 유행 따라가는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차원이 다르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보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JP모건의 연간 기술 예산이 170억에서 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180억 달러요? 네. 웬만한 중소형 은행의 전체 매출보다 큰 돈을 기술 개발에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면 웬만한 핀테크 기업 몇 개는 그냥 살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의 핵심 결론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JP모건은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그 거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규제 장벽이자 경쟁 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 해자로. 네. 다른 작은 은행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를 해서 기술 격차를 아예 벌려버리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AI를 인쇄기, 증기기관에 비유하면서 회사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와, 이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네요. 그럼 실제로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이미 내부적으로 LLM 스위트라는 AI 플랫폼을 개발해서 20만 명의 직원이 사용 중이에요. 목표는 단순 반복 업무, 다이먼의 표현을 빌리자면 즐거움 없는 일, 노 조이 워크를 없애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즐거움 없는 일. 네.
예를 들어 자산 관리 부문에서는 커넥트 코치라는 AI를 4,000명의 프라이빗 뱅커, PB들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커넥트 코치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고객의 투자 성향, 과거 거래 내역, 시장 상황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지금 이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하고 또 어떤 주제로 대화해야 할지 PB에게 조언해주는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AI 비서. 네, 이걸 통해서 PB 한 명 한 명의 고객 관리 역량을 50% 향상시키는 게 목표라고 해요. 이미 초기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은 AI 코딩 지원 도구를 통해서 10에서 20% 향상됐다고 하고요. 와,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 감소나 주가 하락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AI라는 도구로 미래의 압도적인 해자를 파겠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10년 뒤에 다른 은행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우위를 지금 확보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10년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JP 모건이 뒤처졌지? 라고 묻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거든요. 단기 주가보다는 장기적인 생존과 지배력에 베팅하는 거죠. 이런 미래 투자가 AI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과 손잡고 애플 카드 포트폴리오를 인수한 것도 엄청난 뉴스였잖아요. 아, 네. 이건 표면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호재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게 참 양면적인 딜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애플의 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과 과제가 따릅니다. 이번 실적에 애플카드 인수 관련해서만 22억 달러의 충당금을 쌓았어요. 22억 달러요. 아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이 그 정도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기술 통합입니다. 애플의 기술 스택,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가 워낙 독자적이라서 이걸 JP모건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하는데 2년이나 걸릴 거라고 해요. 2년이나. 네. 하지만 JP모건은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자사의 카드 사업부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애플의 그 뛰어난 사용자 경험, UX나 기술력을 흡수해서 자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고객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흡수하려는 거네요. 신사업 확장도 흥미로운데 암호화폐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까지 하면서 엄청 비판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회사는 코인베이스와 제휴해서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하고 또 오닉스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결제를 초래하고 있다고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죠. CEO 개인의 신념과는 별개로 시장의 요구와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하되 돈이 되는 사업 기회는 확실히 챙기는 거죠. 정말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JP모건을 한 방에 위협할 만한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건 없을까요? 이 거대한 요새에도 균열이 생길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있죠. 그리고 그 리스크들이 최근 들어 더 부각되고 있어요. 가장 즉각적이고 큰 위협은 바로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치 리스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를 언급했어요. 10% 상한지요? 네. 현재 미국 평균 신용카드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수익성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신용카드 사업은 JP모건 소비적 금융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거든요. 제이미 다이먼 스스로도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 충격이 극적일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을 정도예요. 금리를 강제로 절반으로 깎는다는 거니 정말 충격이 크겠네요. 근데 그게 정말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발언 아닐까요? 그게 바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어요.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고금리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법제화될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으로 끝나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이든 JP모건의 수익성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큰 변수네요. 그럼 다른 리스크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의외로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불만입니다. 직원 불만이요? 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리스크인데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여요. 어떤 내용인데요?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동안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상당해요. 특히 CEO와 직원 중간급 연봉의 격차가 348대 1이라는 점이 자주 거론되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해요. 역설이라면요? 회사는 AI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직원들을 즐거움 없는 일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작 주인들은 온라인에서 기록적인 이익에 비해 우리 보상은 너무 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JP모건이 꿈꾸는 AI 기반의 미래가 과연 영감과 동기부여로 가득 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일까? 아니면 불만 가득한 직원들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가는 미래일까?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들이 떠나가거나 기업 문화가 망가지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잠재적 리스크죠. 그리고 마지막은 전통적인 은행의 리스크, 바로 신용 리스크입니다. 앞서 언급한 애플카드 인수와 함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 CRE 부실 우려 때문에 신용 손실 충당금이 46억 달러로 증가했어요. 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거 팬데믹 이후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 건물들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거죠. 물론 아직은 금융 요새라는 별명답게 JP모건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충당금 숫자가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JP모건, 즉 JPM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반으로 AI와 신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격적인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신용카드 규제라는 정치적 변수, 또 내부 직원들의 사기 문제, 그리고 전통적인 신용 리스크라는 그림자도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지고 있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에요. 제이미 다이먼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AI와 신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가져올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실적 압박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닥친 규제 리스크와 내부 불만, 신용 리스크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2026년 JP모건의 주가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를 듣고 보니까 JP모건은 단순히 안전한 우량주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JP모건에 투자하는 건 어쩌면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한 명의 비저너리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어요. 과연 그의 거대한 투자가 월가의 다른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해자로 돌아올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은 값비싼 대가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JPM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거대한 투자가 미래의 압도적인 해자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실적 악화의 늪에 빠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